지금까지 예선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본선 하나 남았습니다. 자, 취준생들이 가장 끔찍해하는 면접 전형 중에 하나, 바로 임원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방송에 직원한 동기가 뭔가? 탈락. 아니, 입사 후 포부가 무엇인가? 입사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뭐 이런 것도 단골 질문이죠. 저 할 말 있습니다. 딱 손을 듭니다. 자네 얘기해보게. 사실 오늘 내가 기분이 좀 안 좋다. 왜냐면 너무 긴장을 해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아이고.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진짜 시켜. 이게 다 멋지지 않았어요? 토론 면접 시 주의사항 간단히 읽어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게 거의 다 들어가 있네요. 자, 첫 번째, 적극성을 가지고 토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두 번째,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노력. 자, 3번, 힘 있는 목소리와 밝은 표정. 4번,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흥분하지 않고 표정 관리. 그렇지. 자, 5번, 나는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위치를 확실히 인지시키는 것이 좋다.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자, 6번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 맞습니다. 이거 진짜 조금 딴 생각하면은 진짜 막 바로 막 이렇게 다음 얘기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지목하는 경우가 있잖아. 맞아.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앞사람 말을 못 들으면 물어보면 이거 바로 탈락이야.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딱 하다가 어떤 친구가 안 듣는 것 같아. 같은 편인데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명 물바다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셔야죠. 그렇죠. 자, 그럼 저희가 실제 토론 면접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시사 이슈형입니다. 시사 이슈형. 첫 번째로 뭐 그리스 사태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논하라. 그리스 사태면 벌써 한 3년 전인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현대 파워텍 2015년 상반기에 나온 기출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6,030원 적용의 타당성. 이거 같은 경우 미니스톱. 와, 편의점에서 이런 거 내면 진짜 잘 알아야죠. 무섭겠다 이거. 응? 네, 그리고 무상급식, 김영란법, 금연구역 확대 등. 어쨌든 찬반으로 나뉘어서 토론은 아마 가장 전형적인. 네, 맞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그 토론 주제를 여러 개 준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막 제비뽑기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거 보니까. 자, 두 번째로는 회사 정책형입니다. 살짝 어려워지는데요. 행복기금 바꿔드리는 연체율 상승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하라. 무섭다. 이거 같은 경우 2015년 하반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출제됐던 문제라고 하고요. 역시 공사.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회사 정책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그렇죠. 어려움도 있고 그걸 몰랐다면 적절히 유추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질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애들 말하는 거 딱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내용이구나. 뭐 그런 거. 이런 내용이구나. 자, 두 번째로 기업의 CSV 창출 방안에 대해서 논하라. CSV가 뭡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참여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 들으면서 그렇지. 묻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크라운제가 2015년 하반기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B2B 회사 자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전략에 대해서 논하라. 이거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 2015년 하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진짜 그 찬반이 아니라 아까 철수 씨가 얘기하셨던 뭐 이렇게 결론 도출하는 그렇죠. 그런 형식인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의 토론형 이런 형식의 토론 면접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연관성 없는 키워드 중 4가지를 선택해서 3가지로 토론 주제를 만들어 자유 토론. 이거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 2015년 하반기에 나온 기출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말 나온 김에 올해 2016년 하반기에 나올 법한 시사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맞습니다. 이건 무조건 나온다. 맞습니다. 자, 주제는 제가 갖고 왔습니다. 주제 이름하여 전기세 누진제도에 대한 어떤 찬성과 반대 의견을 한번 얘기해보는 걸로 해보죠. 이거 사실 요즘에 여름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22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 중에 하나였는데 맞습니다. 이 맞아요. 에어컨세 때문에 전기세를 폭탄 맞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어떤 논쟁이 굉장히 팽배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어떤 논란을 여기 가져와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그렇습니다. 저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현행 제도를 굳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누진제라는 게 일종의 징벌형 제도입니다. 이게 아마 철수 씨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누진제 구간에 따라서 이 최저 구간이랑 최고 구간이랑 요금 단위 요금 차이가 11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그렇지. 어떤 이게 나와줘야죠. 기름을 많이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최소한 어떤 징벌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누진세라는 제도 자체가 어떤 부자들 위한 어떤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소득층이나 어떤 그걸 덜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좀 덜한 세금을 매기고 그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세금을 매기는 이게 어떻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분 말씀하신 거는 지금 부자들을 위해서 철수군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부자들이 더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누진제에 찬성한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제 의견은 다릅니다. 제 의견은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우리나라 전체 전기 용도가 있습니다.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가로등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 근데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로등 그렇지.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데 이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지금 뭐라고 적으시는 거예요?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매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누진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개선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누진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결국에는 이 누진 최고세율을 받았던 어떤 이 부담을 누군가가 또 다 같이 나눠야 되는데 결국 이 부담이 저소득층과 어떤 전기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역차별이고 불평등이죠. 이 전기 요금제를 개편하는데 어떤 비용이 듭니까? 철수 씨가 말씀하신 거는 전기제도를 개편을 하는데 그 비용이 든다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 거기에 비용이 들어갑니까? 컴퓨터 전산도 들어가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됐던 걸 이렇게 하면은 가장 낮은 어떤 세율을 적용받았던 사람들의 세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전기 사용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전기 예비 비율이 9%까지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망조예요, 망조. 안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9% 같은 경우는 그 9% 예비 전력이 부족한 거에 부담을 이 15% 전체 전력 사용량 15%에 불과한 가정용에 부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우리 가정용 1인당 전력 소비량을 보시면은 그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미국에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래도 반대를 해요? 일본 북해도 기준 아닙니까? 나 이 사람은 토론 못하겠어. 못하겠어. 자, 아무튼 저희가 어떤 토론 면접의 가장 이상적인 어떤 모델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아는 게 없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신 적어도 거죠. 저희는 어떻게 그렇게 심층적인 준비를 해오지 않고도 어떤 이런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만으로도 토론을 풀어갔잖아요. 그렇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답은 없어요. 결국엔 내 주장이 옳다. 맞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에 그냥 편승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잘 기억한 다음에 그것만 조금만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존중해주고 그렇지. 하지만 그거보다는 내 의견이 더 옳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실 저희가 토론에서 그런 모습을 일부러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진짜 막 흥분해서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거 넥타이 이거 하면 안 돼. 아이씨. 맞아. 그건 떨어집니다. 면접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토론 면접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자, 두 번째로 이 취준생들이 토론 면접과 함께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면접 전형 중에 하나인 바로 PT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면접이기도 한데 좋아했어요? 그럼요. 제가 전문 발표자니까. 그런가요? 그 PT 면접이라고 하면 보통 일정한 시간 동안 그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자가 발표하는 형식,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의 준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PT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진행함으로써 지원자의 기획력과 그리고 또 발표하는 능력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질문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것도 파악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면접인 거죠. 그렇죠. 아, 이 PT 면접에서 그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뭐가 될까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존수 씨 같은 경우 그럼 PT 면접 주제 생각나는 거 혹시 있어요 지금? 대한항공 면접에서 이렇게 한류랑 엮어서 이렇게 비행 산업 이렇게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철수 씨 뭐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토론 면접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정책 과제형이 많이 나왔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는데 이 중국이 성공적으로 브랜드를 그렇죠. 알릴 수 있는 그런 거 전략에 많이 대해서 나오죠. 얘기를 해봐라. 아니면 뭐 경쟁사가 지금 우리보다 이미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데 이거보다 우리가 이걸 엎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전략이 뭐가 있냐 이런 거 있었고 아니면 또 사회적인 걸로는 출산율이 우리나라 굉장히 낮은데 이거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었고 그런 것도 물어봐? 네, 근데 뭐 사실은 두세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런 걸 하면서 사실 크게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던 적은 없어요. 근데 한 번 정도가 딱 기억에 남는데 그게 PT 면접을 처음 했을 때가 그럴 거예요. 근데 PT 면접이라는 게 이제 딱 주제를 주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긴 전지랑 그렇지. 어떤 매직, 전지, 마카 전지 뭐 이런 주죠. 걸로 한 30분 정도 써서 이제 그걸 이제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주제를 받고 나서 주제가 평범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좀 더 특별한 걸로 애들 눌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막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거야. 아예 아무것도 안 써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애들도 네. 있고 아니면 거기다 크게 한 글자 써가지고 충 이런 거 하나 써놓고 아니 나 그게 아니라 우체통 이렇게 딱 써놓고 아니 그만 좀 해. 말 좀 합시다. 말씀하세요. 철수 씨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방안을 하는데 너무 뻔한 거야. 뭐 이 제품을 앞선에 세운다. 광고 모델을 누구란다. 이게 뭔가 있어. 뭔가 특별한 게 분명히 있어. 이러고 막 생각을 했지. 남들 다 쓰기 시작하는데 난 안 쓰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간 거야. 그래서 결국에 막 진짜 개발로 막 이렇게 막 써서 딱 붙였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실 떨어지지가 않았어. 면접에 붙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PT 면접 이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다면은 결국 남들 정도만 해도 붙는 시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팁으로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면 보통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딱 쓰고 한 15분 정도는 발표하는 연습을 해라! 라고 팁을 준비했는데 철수 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쓸모가 없어졌네? 쓸모 있죠. 정리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잘했어요. 전지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딱 붙여놓지만은 저는 마카를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화이트보드 같은 데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발표할 때 쓰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밑줄 이렇게 쩍쩍 치면서 이러면은 저 친구 학원 강사면 잘하겠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어떤 전지에다 쓰는데 이게 약간 처음으로 붙어서 면접 간 친구들은 여기에 너무 공을 들이는 거야. 맞아. 막 저 빨간색 마카 없나요? 파란색 마카 없나요? 해가지고 파트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하고. 아니 이게 무슨 저 PPT인 줄 알아. 그래서 막 이렇게 화살표도 막 이상하게 그리고 짠짠 표시도 하고 막 글씨도 막 되게 깨알같이 쓰는데 결국엔 저 앞에다 붙여놓고 뒤에서 면접관들이 보는 건데 그래, 앞에서 거기다가 막 이렇게 보잖아. 오른쪽 아래에다 자기 얼굴 그려놓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접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근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PT를 듣는 분들은 아무리 젊고 아무리 깨어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면접관이고 당신들이 선배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고 최대한 어떤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책을 쓴다면 목차라고 하죠. 그렇죠, 맞아. 목차 정도만 이렇게 써놓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최근에 나왔던 PT 문제 기출 문제들을 저희가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죠. SK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출산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되게 한국 국가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자,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인 지금 실버 세대를 상대로 비즈니스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버 세대의 특징과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발표하시오. 저 이거 신한은행 면접 때 이거 나왔어요. 그래요? 실버 세대를 위한 영업점 활용 방안 뭐 이걸 얘기해봐라. 네, STX 같은 경우는 STX 조선의 스왓 분석을 하시오. 이런 거 여기는
이제는 W랑 T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치고란 배죠. 네,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부산은행 입행 후 본인의 역할 및 향후 자기개발 플랜을 설계하라. 이거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소서 문항에 입사 포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풀어내는 방향으로 잡아야지. 그거 키워드 몇 개 뽑아가지고 이게 딱 하면 그치. 되겠다. 그 기억 안 나면 망하는 거야. 그렇지.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는 절대 떨지 마시고 너무 떨지 마시고 너무 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중간만 가면 된다. 이렇게 실수만 없애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갖고 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예선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본선 하나 남았습니다. 자, 취준생들이 가장 끔찍해하는 면접 전형 중에 하나, 바로 임원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했지만 그 한 5초 만에 당락이 결정되는 그 면접이 바로 이 임원 면접입니다. 이복의 관상가 양반. 그러니까 아니 그 임원분이 조금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잖아. 사람마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저 친구 얼굴만 봐도 아니야. 그러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사람. 자, 그래요. 임원 면접이 사실 진짜 존스 씨 좋은 말씀해줬어요. 구멍이 2개지요. 자, 아무튼 근데 요즘에는 임원 면접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임원 면접의 경쟁률은 뭐 1.2대 1, 1.5대 1이라고 했는데 임원 면접 떨어지면 비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병이 있다고. 그렇지. 지병이 있다. 마음의 병이 있는 친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최근에 그 2015년 하반기 CJ 홍보부서 임원 면접 경쟁률이 3대 1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새는 진짜 3대 1 막 가는 데도 있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3대 1 이런 임원 면접이 생기면은 그 닥치 같은데 게시판 불나잖아. 이거 어떻게 임원 면접을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들 맘이죠. 그렇지. 자, 아무튼 그래서 아마 이 임원 면접을 남겨두는 분들은 이 경쟁률에 한번 좌절했을 텐데, 왜냐면은 임원 면접이라는 거는 거의 이거 끝난 거다. 사실 그래서 제가 임원 면접을 남겨놨을 때 느낌을 제가 시를 지어왔습니다. 그 요즘에 하상욱 씨 유명하죠? 약간 그 하상욱 스타일로 시를 지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닐 거라 되뇌어도 얼굴엔 웃음뿐. 이거 안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왜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아닐 거라 되뇌어도 얼굴에는 웃음뿐. 사실 임원 면접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걸 알고 누군가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뭐 됐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풀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사실 이 존스 씨도 많이 봤을 텐데 이 임원 면접에 들어가서 진짜 어떻게 보면 관행상 시키는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책임감이랑 눈치 그리고 우체통 뭐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몇 개를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풀어냈죠. 저는 뭐 이렇게 네, 저는 192번 지원자 존슨입니다. 저는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뻔하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게 저의 어떤 성장 과정이나 이거를 그냥 1분 내에 축약해서 말씀드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십니까, 뭐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개론 진행 지원자 김철수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진행에 가장 최적화된 경험을 쌓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첫 번째로 뭐 출판사에 들어가서 편집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뭐 책도 쓰고 그런 출판한 경험이 있고, 두 번째로 뭐 은행에 입사해서 금융권과 어떤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취업 팟캐스트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이 직업방송 철수와 존슨의 취업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직업방송의 부흥기를 이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탈락. 왜요? 말투가 건방졌어요. 아니, 말투가 아니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임원분들이 이거 자소서 읽는 거를 방해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집중하게 해준단 말이죠. 끝났어? 이러면 붙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한 듯 안 한 듯 모르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친구 다 했어? 그럼 다음 친구 넘어가지.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친구가 저는 우체통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모든 게 결국에 이게 목표를 달성하는 거니까 이게 때가 있는 거야. 자기 그렇소, 발톱을 보일 그렇소. 때가 있고 숨길 때가 있는데 그렇소. 진짜 처음부터 발톱 드러내면은 그냥 끝난 거야. 발톱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을 때는 한 번만 쓱 보여주고 마는 거지. 이걸 이러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1분 자기소개서를 이제 넣으면은 이제 각가지 질문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떤 질문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나 한번 살펴봤는데, 자, 철수 씨는 저희 직업 방송에 지원한 동기가 뭔가? 탈락. 아니 그거 하는 거죠. 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험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게 좋아요. 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예전에 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직무에 대해서 하고 싶다는 가지게 됐고 이런 직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이거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게 가장 좋고.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굳이 말 길게 할 필요 없어. 나 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한 두 문장 정도만 끝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철수 씨는 그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사실 이 직무랑 아까 말씀드렸 대답이 동일한 게 이 회사 지원 동기를 물어봐도 결국엔 직무랑 같이 풀어 써서 설명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충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치는 게 아니고 대충 이 소재를 써놔. 그래서 동기 질문이 나오면 그렇죠. 입사 지원 동기가 나와도 그렇고 직무 지원 동기가 나와도 이 대답을 한다. 결국에 이 대답 안에는 입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야. 난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열받는 경우는 그 임원분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거를 인사팀장이 이 똑같은 질문을 두 개를 준비하면 똑같이 그냥 읽어. 그럼 똑같은 대답을 두 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각양각색의 대답을 준비해 놓는 게 각양각색. 그래서 다양한 아니면은 그냥 같은 대답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시나리오를 달리하는 거지. 다른 방식으로 말하게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봐. 이거는 약간 회사 조직도 그렇지. 무슨 몇 대 회장님인지 뭐 몇 월에 취임했는지 매출액 뭐 이런 거라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게 의미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 더 막 외워가지고 지금 저희 앞에 앉아 계신 분은 경영기획실 마케팅 전략팀에 계시는 강창진 상무님이시고 핸드폰 번호는 010-123에 뭐 이렇게 하면은 외웠죠? 이거 외웠지?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외웠어요 지금 존스집에서. 그래요. 저는 사실 중요한 거는 최근 이슈를 들이대는 게 맞죠. 그렇죠. 어제 신문을 봤는데 이게 나왔다가 들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풀어나가는 거야. 이거 물어본다고 진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몇 년도에 창립했고 창립자는 그런 얘기하면 완전 그냥 아니 근데 저희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지? 아니 이게 진짜? 소위 말하는 그 뭐 3개월에 100만 원씩 받아가면서 하는 컨설턴트 분들께서 해주신다는 거잖아. 우리도 3개월에 100만 원 정도는 받잖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입사 후 포부가 무엇인가, 입사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뭐 이런 것도 단골 질문이죠.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자소서에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같은 게 뭐 1분 자기소개서에 막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잖아. 근데 그거 그냥 다시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얘기하면 모릅니다. 나는 사실 입사 후 포부만 물어보면 내가 무조건 합격인 답변이 있어. 근데 아무도 물어보진 않아 나한테.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실패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대답하면 붙습니다. 근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하실 거잖아요. 존스 씨한테만. 이거 같은 경우가 진짜 특이하게 뭐냐면은 포부가 물어봤을 때 뭔가 애들이 뻔하게 대답하는 게 뭐냐면은 뭐 저의 10년 후 포부는 아니면 저는 3년 후에 뭘 하고 5년 후에 뭘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말하는 게 답이라고 얘기하는 컨설턴트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말하면 떨어질 거야. 무조건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내가 여기 회사에 이거를 들어간다 이랬더니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 회사를 모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밀고 있는 제품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우리 엄마도 알고 내 친구도 아는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아는 어떤 그런 일반화되는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 이거 저 했었는데 되게 유명한 거예요. 난 또 내가 뭔 얘기를 하나 했네. 진짜. 이거 상식인가요?
상식이라기보다는 고급 스킬이라고 해도죠. 괜찮았어. 응. 어느새 내 근처까진 왔네. 자, 비슷해서 이런 질문도 나오네. 오늘 신문의 헤드라인이 뭔가? 그렇죠. 이런 거 이거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 이거는 진짜 나도 물어봤던 거 그래서 아니 이게 평소에 신문 엄청 잘 보는 사람도 그 면접 날은 막 이렇게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신문 안 읽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때문이라도 신문 헤드라인 같은 건 한 번씩 보고 오십시오. 그날만큼은 봐야 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관심 이슈라고 하면은 철수는 뭡니까? 이게 저는 최근 관심 이슈에 대해서 진짜 딱 그 업계가 나온 이슈를 말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뭐 그 업계가 이번에 생산량을 감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어떤 그 사드 관련해서 중국과 어떤 마찰이 있는 거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어떤 중국과의 마찰이 지금 이 회사에 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슈 자체는 약간 다른 이슈를 들고 그 대답은 이 회사로 돌아오는. 그래 뭐 어떻게든 막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 와 죽인다 진짜. 아 진짜 죽여 이 대답. 멋지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막 출산율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엮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알았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너무 잘했어.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저는 사실 그런 말을 좀 애용했던 것 같아. 이것도 말하면 또 감격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 할 말 있습니다. 딱 손을 드는 거야. 자네 얘기해보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 오늘 내가 기분이 좀 안 좋다. 왜냐면은 너무 긴장을 해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근데 아니 이거를 너무 이렇게 벅찬 말투로 하면 안 되고 약간 한 것 같다. 근데 사실은 뭐 자소에서도 보셨겠지만 제 경험으로 봤겠지만 저는 지금 이 모습보다도 더 재미있고 좀 이렇게 그런 인재는 적극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 꼭 감안해주면 좋겠고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건 진짜 누구나 하는 얘기고 아무도 안 해. 딱 마지막으로 한다 그러면은 막 이상하게 사실 저는 제 포부로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뭔가 장황하게 하는데 이렇게 짧게 30초 이내를 끊을 수 있으면서 그분들이 하면 딱 내 이름만 하자 딱 이런다? 여기서 봐봐 그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딱 끝난다니까. 자 근데 이만 면접이 딱 끝나고 나면 이게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받으면은 왠지 된 것 같으니까 돈을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딱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어. 그럼 이제 또 골머리 앓는 거지. 그때 진짜 그 면접비 3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아니 진짜 많지도 않은데도 그걸로 하려고 어떻게 아둥바둥 하는 거야. 삼겹살 먹고 노래방 간 다음에 한 새벽 2시까지 있다가 이제 새벽 2시 되면 홍대 놀이터 가가지고 이렇게 나 붙었다고. 그쵸. 국산 맥주 하나 딱 들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떨어지면은 진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게 막 이제 자소서도 쓰기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 방송을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많이 떨어진 어떤 그 역전의 용사들이 2명 포진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저희처럼 열심히 하면 저희 같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오늘은 진짜 좋은 얘기들이었어. 그럼요. 그죠?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다음 시간은 뭡니까? 다음 시간은 뭐 중요합니까? 이번 시간에 잘했는데. 그렇지. 아무튼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 춘생 여러분 모두가 취업해서 이 방송을 보지 않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춘생 여러분 건강하십시오.